네, 안녕하세요. 네, 이임숙의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오늘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그림책으로 청결 배우기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사실은 어저께 아침에 딱 나갔을 때 그 아주 차가운 바람이 약간의 상쾌함?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돼서 저 혼자 외계인 취급을 당했어요. 상쾌하다는 말을 썼다가. 어쨌든 이렇게 많이 추워도요, 우리 아이들 건강 잘 지키면서 행복한 시간들 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 방송이 예의와 예절을 잘 지키는 아이였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태도가 조금이라도 예의를 조금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요. 예의를 잘 지켰냐고 묻지 않았고요.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냐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사실은 아이들은 아직 예의를 잘 지키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갈 때 예의가 몸에 배인, 아주 좋은 태도가 배인 그런 아이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아이들한테는요, 그런 노력이 보일 때 바로 고지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점점 더 아주 멋진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어오신 분들께 간단히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추우시죠? 네, 김미애 님도 네. 여기가 시베리아인 듯해요. 아, 네. 러시아라 시베리아 그런 말 많이 듣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제가 어제 네. 마침 시베리아 쪽에 있는 그쪽 지역 검색을 해봤는데 네네. 지금 저희 우리나라랑 예. 기온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우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시베리아라고 해도 저는 조금 엉뚱한가 봐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지금의 기온이 네. 러시아, 시베리아 정도의 기온이면 그쪽도 여행을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그렇죠. 해보기도 했어요. 제가 좀 은근히 엉뚱한가요? 지금 때 가야지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가봤거든요. 추울 때. 정말요? 네. 부럽습니다. 권수진님도 들어오셨고, 네. 조성욱님도 들어오셨고, 아, 네, 안녕하세요. 김혜원님도 들어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신주미님도 네,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김지연님께서 우리 쌤 그림책강의 이렇게 접할 수 있다니 네, 무척 김지훈 씨, 기쁘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른 강의 또 자주 뵈서요. 그러시군요. 제가 잘 기억하시는 분이시고요. 네. 네. 저분이 또 책을 읽어주시면 엄청 재밌는데. 아, 그런가요? 네네. 잘 어떻게 모실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청결인데요. 사실은 이제 아이를 청결하게 키우는 일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어라, 옷 입어라, 이 닦아라. 그쵸? 머리 빗어라, 머리 묶어주는 일까지가 다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유지하는 일인데 그게 정말 일상에서 아주 엄마를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혹은 엄마가 몸이 좀 힘들기도 한. 왜냐면 엄마는 이제 아이의 주변 환경까지 청결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나 아이에게는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이도 잘 닦고 그렇게 청결을 잘 유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책 들어가나요, 그러면? 네, 첫 번째 그림책. 와. 네, 조금 전에 이제 피디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책이 너무 좋았다고. 네, 저는 이 책이 되게 귀여웠습니다. 네. 네. 이 책은요, 사실은 그 미국 책인데요. 미국의 작가가 60년 전에 만든 책이에요. 60년 전에요? 60년 동안이나 전 세계 그 부모님과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건 그만큼 스토리의 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 마음에도 되게 뭔가 작동하는 게 있죠. 네. 한번 볼까요? 자, 피지부터 네. 한번 볼게요. 개구쟁이 헬인데요. 부제가 목욕은 정말 싫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하얀 점박이 강아지하고 까만데 하얀 점이 있는 강아지. 이 두 강아지는 같은 강아지일까요? 다른 강아지일까요? 네, 딱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요 까만색에 하얀 점이 있는 강아지는 실컷 놀고 나서 온몸에 이렇게 검댕이가 묻어있는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 집 강아지 혹은 우리 아이가 실컷 놀고서 이렇게 뭔가 많이 지저분하게 뭔가 묻어있는 모습이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씻어!
네, 씻어라고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가 아니라 너 실컷 정말 재미있게 잘 놀았구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몸이 지저분해질 정도로 옷에 뭔가 많이 묻을 정도로 그 흔적이 남은 거는요, 아이가 아주 잘 놀았다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좀 뒹굴면서 놀아봤다라는 건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아이 건강에도 되게 좋은 신호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너무 지저분하다 빨리 씻으라는 말보다는 실컷 재밌게 놀았구나. 너가 씻고 나면 엄마가 너를 안아주고 싶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요 그림도 전 요 면지에 있는 요 꽃그림과 여기 보세요. 우리 개구쟁이 해리가 검댕이를 실컷 묻히고도 꽃향기에 취해서 막 행복하게 걷는 모습이 전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 개구쟁이 해리가 요 목욕소리예요. 이 목욕소를 이렇게 입에 물고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리는 검은 점이 있는 하얀 강아지예요. 해리는 세상에서 목욕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어느 날 목욕탕에서 물소리가 들려와요. 그러자 해리는 뭐 하는 것 같아요? 목욕소를 입에 물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뭐 하는 거죠? 네, 도망가는 거죠. 목욕소를 숨기러. 해리는 뒷마당으로 달려가 목욕소를 땅속 깊이 묻어버렸어요. 우와, 아이들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 몰래 숨기는 거 아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어떤 아이가요, 무서운 선생님의 모습을 띈 이 동네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집회에. 근데 자기가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되게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분을 닮으신 분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계신 그 집회를 보자마자 이렇게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이렇게 하수구 그거 있잖아요. 철망사를 골로 버리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싫은 걸 이렇게 숨기고 자기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는 건 아예 본능적인 것 같아요. 또 볼게요. 자, 이렇게 땅속 깊이 묻고 불이 나게 집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자, 이제 도망친 아이가 하는 거는요, 공사장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면서 뒹굴고 흙두성이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우와, 칙칙폭폭 기차역에서 놀다가 얼룩덜룩 깜장이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 장면을 또 어머님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칙칙폭폭 석탄차가 지나가는 이 기차를 해리만 주워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해리 여기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여기 주변의 아이와 엄마도 봐주세요. 그쵸? 이 아이가 기차를 구경할 때, 요즘 우리는 엄마들이 이제 우리 아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조금 지저분한 곳에 가까이 가는 것도 되게 말리시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이가 뭔가 신기하고 새롭고 흥이 나는 뭔가를 보고 있을 땐 그 모습을 조금 지지해주고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좀 여유 있는 그런 엄마의 태도를 한번 지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다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검둥이가 돼버렸습니다. 자, 요 놀이터 어떠세요? 요 놀이터는 마음에 드시나요? 물론 이제 공사장 가까운 곳이라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이제 공사장이 조금 떨어졌다고 보고요. 이렇게 흙 언덕이 있고 이렇게 커다란 관이 있고, 그쵸? 그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라는 곳이 생겼어요. 아시죠? 네. 저는, 네. 이제 놀이 전문가이신 선생님이 기획을 하시고 고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놀이터를 지었는데요. 거기는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놀이터 기구가 없고요. 바로 요런 게 있어요. 언덕이 있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토굴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물을 펌프, 그러니까 모래도 많아요. 근데 이제 모래놀이를 하려면 왜 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은 펌프로 애들이 직접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을 가지고 또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이 새롭게 생겼는데, 그곳을 가보신 모든 분들은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게 까르륵 하고 노는 그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도 아직 못 가서 순천 갈 때 꼭 한번 가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실컷 놀고 껌둥이가 된다면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렇게 구경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실컷 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뒷문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엄마, 뒷마당에 처음 보는 강아지가 있어요. 어느 집 강아지일까요? 근데 우리 혜리는 어디 갔죠? 하고 물어봐요. 지금 이 껌둥이 강아지를 보고 우리 강아지 혜리라는 걸 못 알아봐요. 그쵸? 근데 자, 혜리는 보세요. 평소에 곧잘 하던 제주도 부리고요. 그쵸? 물구나무도 섰다가, 온갖 신용을 다 했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 강아지 혜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혜리가 잠깐 뭔가를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슬퍼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를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쏜살같이 뒷마당으로 달려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왜 팠을까요? 고민하다가 뭔가 떠올렸나 봐요. 그래서 아까 묻어놓았던 목욕소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잽싸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안 들어가서 지금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혜리가 목욕소를 들고 입에 물고 두 발을 들고요. 간절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쳐다봐요. 자, 이 책을 읽어줄 때는요. 너가 혜리라면 어떨 것 같아? 지금 이 아이들이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니? 이런 거 한번 좀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하면은 왜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면 굉장히 그 그림책의 인물하고 동일시가 참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혜리가 된 기분으로 빨리 목욕시켜주세요 이런 말이 저절로 툭 튀어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경험들이 아이가 몸을 청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빨리 씻으면 얼마나 개운해질까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이 강아지가 목욕을 하고 싶은가 봐요. 여자애가 소리치자 아빠가 말했어요. 너희가 이 강아지를 씻겨주겠니? 네. 자, 아이들이 열심히 씻겨줍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동일시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은요, 참 영혼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혜리한테 동일시 되었다가 또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동일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팍팍팍 씻어주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또 자기가 열심히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혜리로 다시 변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개운해진 혜리는 저녁 먹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혜리는 몸이 시커매질 때까지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러는데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그림 잘 보세요. 이렇게 폭신한 방석 위에 강아지가 정말로 행복하게 잠자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뭐예요? 목욕소리 다시 방석 밑에 숨었어요. 이건 누가 갖다 놨을까요? 네, 귀여운 강아지 혜리가 다시 목욕소를 살짝 숨겨놓았네요. 굉장히 아이의 심리가 잘 드러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림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지에 있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깨끗한 강아지 혜리의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검댕이가 된 모습을 우리 모두가 사랑스럽게 볼 수 있게 그려놓은 작가에게 감사드려요. 네. 왜냐면은 너무 청결을 유지하는 게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자유로운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독일의 심리학자가 굉장히 깨끗한 우리나라 집들을 몇몇 곳을 방문을 하고서는 이런 곳에서 아이가 자라면 창의성이 발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편안하고 즐겁게 놀려면은 이렇게 좀 지저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흙놀이를 많이 하지 않은 아이들이 면역이 약해진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청결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100% 살균 소독 이런 데까지로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점점점 이렇게 생각이 너무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흙놀이를 많이 할수록 면역력이 더 키워져서 우리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절한 수준의 청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순께서 네. 되게 귀엽다고. 네. 정말 귀여운 책이에요. 저도 정말 귀엽게 봤던 책이었어요. 네. 그리고 임성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몸을 던져 자유롭게 노는 기회가 있다면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를 마음껏 표현하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이 도시에서의 놀이터는 점점 이렇게 멋진 기구가 들어오고는 있지만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주어진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지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미끄럼틀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미끄럼대로 올라가지 재밌잖아요. 그런 것도 위험하다고 못하게 한다면 아이들이 몸의 기능도 발달을 잘 못할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 조절해내는 규칙. 그러니까
그 미끄럼대로 올라가셨죠, 피디님도. 그렇죠. 당연히. 계단으로 올라가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안전을 또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방해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미끄럼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누가 타고 내려오면요, 이렇게 가랑이를 쫙 벌려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좀 자유로운 놀이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책 내용에 또 그 수껍냉이가 된 그 강아지를 아이들이 또 씻겨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럼요. 네. 임성희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신이 목욕해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씻겨주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부모님의 네. 마음이나 기분도 이해해볼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 인형이나 이런 곰돌이나 이런 인형들 있잖아요. 데리고 놀면은 엄마가 왜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씻어주는 경험이 오히려 결국은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주거든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차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애들의 책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잘 닦아 공주와 이 안 닦아 왕자입니다. 사실 이 청결에 대한 그림책들이 참 많은데요. 딱 보자마자 이건 어떤 이야기겠다라는 게 짐작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내용이 뻔하게 짐작이 되거나 교훈이 너무 잘 드러나는 책은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이들, 특히 유아기의 아이들은 이 개념을 되게 형성해 갈 때 이렇게 조금 노골적인 이야기가 드러나 있어도 나름대로 잘 배워갈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우와, 면지부터 굉장합니다. 우와, 우리 세상이다! 네. 라고 이제 이 충치균들이 신났어요. 뭔가 자기네 세상에 맞다고. 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자, 어머! 딱 봐도 아시겠죠? 이 잘 닦아 공주님이에요. 이 잘 닦아 공주는 정말 일을 잘 닦아요. 아침 먹고 치카치카, 점심 먹고 초코초코, 저녁 먹고 차카차카. 하루에 3번, 밥 먹은 뒤 3분 이내, 그리고 3분 동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네, 절대로 이 닦는 걸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 333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닦는 333 법칙을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피디님 기억나세요? 언제 배웠는지? 200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는요,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PD니까 저의 세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의 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닦으라고 할 때 뭐 꼼꼼히 닦아라, 구석구석 닦아라, 좀 오래 닦아라 이렇게 좀 추상적인 말로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딱 이 333을 딱 듣고서는 머릿속에 딱 박히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제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숫자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이들이 내가 요만큼 해야겠다라는 개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이 3분이 또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침을 보고서는 이렇게 3바퀴 돌아갈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분침이 요만큼 옮길 때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 증거물을 가지고 아이한테 좀 알려주시면 훨씬 더 개념이 잘 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반짝반짝 빛나는 네, 이렇게 두드러지게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그림도 아이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예쁘게 잘 닦아야지 이런 마음을 분명히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나라의 이 안 닦아 왕자는 이를 안 닦아도 너무너무 안 닦아요. 아침 먹고 링가링가 놀고요. 점심 먹고 띵가띵가 놀고요. 저녁 먹고 뒹굴뒹굴. 그래서 1년에 3번 밥 먹은 뒤 3시간 이내에 3초 동안 닦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우와, 보세요. 지금 먹는 것도 사탕 먹고 있는데 케이크도 먹었고요. 콜라, 아이스크림, 이가 상하는 음식만 골고루 먹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그머니나 세상에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얼굴에서도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저 지저분한 미소를 보고 나면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참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긴 왕자님인데 입속에 이를 딱 보니까 우와. 자, 궁저와 왕자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왕자는 공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주의 환한 미소에 반하고 말았죠? 공주도 왕자가 싫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
이런, 그날 왕자는 이를 안 닦았지 뭐예요. 세상에, 이 냄새가 공주의 코로 쏙쏙쏙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날 왕자님은 공주님한테 반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왕자는 매일매일 공주를 찾아가 사랑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공주님 표정 좀 보세요.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어요. 왜냐면 입냄새가 너무 고약했거든요. 왕자는 그것도 모르고요.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불러요. 자, 이렇게 냄새가 흘러가서, 자, 이렇게 사랑은 너무나도 예쁜 하트 모양이긴 하지만 냄새에 둘러싸인 하트라 별로 예뻐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공주님은 왜 나를 싫어할까요? 그리고 알아눕기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뉴스 속보입니다. 이 잘닦아 공주가 나쁜 마녀의 마법에 걸린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성으로 가는 길을 무시무시한 용이 지키고 있으며 마법을 풀기 위해서는 하고 뉴스가 막 나와요. 왕자님이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일어나서 드디어 공주를 구하러 갑니다. 자, 그리고 마법에 걸려서 잠자는 공주에게 뭐예요? 깊은 잠에 빠진 공주는 무척 아름다웠고요. 공주의 입에 살며시 뽀뽀를 해요. 그렇잖아요. 원래 마법에 걸려서 잠자는 공주는 왕자님이 뽀뽀해준다는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했는데 네, 으악 하고서는 마법에서 깨어난 공주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더러운 입으로 어디에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잘 아시겠죠? 이렇게 결국 왕자님은 어떤 생각을 했겠죠? 입을 벌려보니 온통 충치균이 왕자의 입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왕자는 이제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를 하고요. 깨끗이 이를 닦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 보세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귀여운 왕자를 또 낳았는데요. 이 왕자가 이를 닦기 싫어해요. 어쩌면 좋죠? 또 다시 반복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 닦는 일은 날마다 반복돼서 엄마를 되게 번거롭게 하는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그림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은 더 스스로 열심히 잘 닦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연 씨 더러운 이미지를 더욱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묘사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과장되어 잘. 네, 과장된 게 유아기의 아이들한테는요, 되게 도움되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른들은 그림책을 볼 때, 너무 리얼하다, 너무 좀 그렇다라는 거 이제 느낌을 좀 안 좋게 보실 수 있지만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재밌게 여기는 수 있고요. 네, 아까 댓글 중에 333 법칙 지키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네, 지키기 어렵습니다. 3분을 지키는 게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3.3은 잘 지키는데 3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같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일상의 행동들을 잘 가르쳐 줄 때는요, 해라라고 시키는 것보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왜 영화 같은데, 가족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아빠랑 아들이 같이 이를 닦는다, 엄마랑 아이가 이를 같이 닦는다, 이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습관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책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자, 콧구멍을 후비면? 콧구멍 후비시나요? 네. 콧구멍을 후비면. 우리 아이들이 콧구멍 정말 잘 후비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콧구멍을 안 후비게 할까 고민되실 때 한번 책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콧구멍을 쑥쑥 후비면? 네.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실래요? 콧구멍을 쑥쑥 후비면? 코에 균이 들어가. 그쵸. 지저분해져. 또 어떤 분은 콧구멍 커져. 뭐 이렇게 코 오히려 막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콧구멍이 주먹만하게 커져버릴지도 몰라. 콧구멍을 후비고 싶을 땐 시원하게 코를 팽 풀자. 양손에 휴지를 들고 한쪽 콧구멍을 누르면서 말이야. 자,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코를 푸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콧구멍을 후비면 콧구멍이 주먹만하게 커져버릴지도 몰라라고 하고서는 지금 그림 잘 보셔야 돼요. 한쪽 콧구멍이 아주
커졌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뭐 꼭 이러지는 않겠지만 아이들한테 콧구멍을 후비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이렇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더더욱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연하게 쓰인 이 글이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보세요. 콧구멍을 후비면 코딱지가 쏙 나오는 게 재미있기는 해. 그치? 하고 물어봐요. 어떠세요? 자, 콧구멍을 후비면 코가 이렇게 콧구멍이 커질지도 몰라. 코는 이렇게 팽하고 시원하게 풀어. 한쪽 코를 막고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속마음을 살짝 읽어줘요. 이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이 더 훌륭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만 가르치면은 사실은 나 콧구멍 후비고 싶은데 라는 이렇게 자기 마음에 부담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야, 사실은 콧구멍 후비면 살짝 좀 재밌기는 해. 그치? 하고서는 서로 공감해주는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김수현님이 아이들 마음도 읽어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최정은 씨, 처음에는 그림을 조금 무서워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 되게 정서적으로 되게 순한 아이들은요, 약간 과장된 그림을 보면은 조금 그런 반응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그림은 되게 안전한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상상의 기법이 들어간 그림이라 아이가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마음의 영역이 조금 더 커가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해요. 네, 그러니 안심하시고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예쁜 여자친구가 나왔네요. 이 친구는 귓볼을 쭉쭉 잡아당기며 네, 가끔 아이들이 뭔가 불안하거나 할 때 이렇게 귓볼을 만지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해요. 자, 귓볼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 귀처럼 쭉 늘어나 버릴지도 몰라. 네, 귓볼을 잡아당기고 싶을 땐 오히려 어디를? 양말을 쭉쭉 잡아당겨서 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잡아당겨서 이렇게 만져서 안심감을 느끼기도 하고 약간 습관처럼 돼버린 아이들은요. 그 귀를 만지는 대신에 뭔가 다른 걸 만질 수 있게 하고 혹은 좀 잡아당기기. 사실은 잡아당길 수 있는 놀이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그래, 귓볼이 부들부들하니까 만지고 싶긴 하겠다. 그쵸? 이렇게 또 아이 마음을 살짝 공감을 해줘서 네가 느끼는 게 비정상이 아니야. 너가 느끼는 건 다 정상적인 거야. 하지만 이렇게 좀 습관이 되면 안 좋으니까 조금 다르게 해보자 라는 말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야지 아이들은 안심하고 아,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귓볼 잡아당기는 건 좀 습관을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사실은 아이들 그 청결 중에서 이 닦게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서 이 닦는 것에 관한 그림책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나옵니다. 이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어머, 여기는 더 재밌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모두 썩고 빠져서 입이 쭈글쭈글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치카치카 이를 닦자. 밥 먹고 난 뒤에 바로바로.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해줘요. 물론 이 닦는 게 재미는 없지. 전 여기다 좀 더 얘기해줘요. 재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좀 힘들기도 하지. 치약 냄새가 너무 싫기도 하지. 잘못해서 꿀꺽 삼키면 배가 아플 때도 있어. 하지만 안 하면 이가 빠져버리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냥 얘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신수미 씨가 우리 아이는 5살인데 지금도 손가락 빨아요 라고 했어요. 네. 자, 손가락을 쭉쭉 빨면 뭐라고 해주시나요? 손가락 계속 빨면 손가락이 가래떡처럼 쭉 늘어나 버릴지도 몰라 라고 말을 해줬어요. 손가락을 빨고 싶을 땐 사탕을 쪽쪽 빨아먹자. 그쵸? 약간 아이들이 구강기,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 어릴 적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에서 이제 구강기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때 뭔가 욕구가 덜 충족이 되면은 계속 입으로 뭔가를 빨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를 빨 수 있는 거를 잠시 주고 사탕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이를 또 닫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 습관을 바꿔가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손가락을 빨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히히히 하고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특히 뭔가를 빠는 아이들 혹은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들은 뭔가 마음에 불안이 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너가 아니야 괜찮아 지금 엄마가 너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엄마가 너를 혼내지 않고 너를 잘 보호해 줄 테니까 안심해도 돼. 이런 말을 또 조금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좀 대체물을 제공해 주시면은 그 습관도 조금씩 잘
바뀌어가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습관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너무 크게 문제시 삼고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건 조금 삼가하시는 게 아이 행동 습관을 바꾸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오, 배꼽을 자꾸 쑤시면 뭐가 나올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시고요. 사실은 이게 약간 과장 기법이나 상상 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은 좀 더 제대로 한번 아이들이랑 상상적인 놀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상상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성인들이 제일 약한 게 또 상상력이기도 하잖아요. 이 책은 되게 친절하게 면지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면지를 보시면요. 여기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자, 왼쪽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자, 콧구멍을 후비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했잖아요. 콧구멍을 후비면, 짜잔!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쏙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깃볼을 자꾸 만지면 뭐예요? 날개처럼 커져서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책 내용하고 또 다르게 훨씬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끔 도와주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아이, 5살짜리 남자애랑 콧구멍이 커지면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콧구멍이 커져서 대포처럼 돼가지고요. 아시겠죠? 코딱지가 총알처럼 파방 하고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아이들이랑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청결에 대한 생각과 나는 내 몸을 어떻게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아이가 조금씩 간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현님께서도 말로만 상상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 그림이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보여주면 아이랑 이야기 나누기 편할 것 같아요. 네, 이 구체적으로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책을 우리가 많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상상을 하는 게 참 좋다라고 하지만 상상조차도 아이들이 언어화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상상을 하려면 뭔가 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것을 가지고 또 상상을 보태고 이런 과정이라 약간의 상상 그림이 보여지면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자기의 강점인 상상을 막 발휘하면서 훨씬 더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하고요. 그걸 엄마랑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기책이 요즘 감기 막 열 많이 나는 아기들도 많고요. 감기 걸린 아기도 되게 많아요. 감기책이에요. 네, 이 책은 우수 건강 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책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이 책은 조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웅이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자 코가 말했다. 어떠세요? 웅이가 감기에 걸렸는데요. 웅이의 코가 말하고 있어요. 에취, 아유, 콧속이 간질거려서 재채기를 참을 수가 없어. 훌쩍, 콧물도 자꾸 나와. 훌쩍, 이것 봐, 또 나오잖아. 혹시 지저분한 손이 나 만진 거 아니야? 오, 잠깐만요. 이제 웅이가 감기에 걸렸는데요. 코가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있다가 누구를 짚었죠? 범인으로 손을 지목했습니다. 자, 그럼 손은 뭐라고 할까요? 손이 말했다. 나 코 안 만졌어. 어제 엄마랑 시장 다녀와서도 씻었고 놀이터에서 놀다 온 다음에도 깨끗이 씻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네, 일단 변명을 아주 잘했어요. 잘 씻었대잖아요. 제가 여기다 가려놨습니다. 목이 말했어요. 한번 짐작해보세요. 책 읽을 때 이렇게 살짝 미리 좀 가려놓고 아이랑 이 뒷이야기가 뭔지 한번 상상해보면은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되게 상상을 잘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목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 빨갛게 부은 목 좀 보세요. 목도 할 말이 되게 많겠죠? 자, 목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왜 감기에 걸린 거지? 목이 잔뜩 붓고 기침이 계속 나와서 난 말하기도 힘들어. 콜록콜록. 네. 자, 목은 정말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목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입이 말합니다. 웅이가 어제 아이스크림을 2개나 먹었어. 초코 맛이랑 딸기 맛. 진짜 맛있더라. 혹시 그래서 감기에 걸린 거 아닐까? 이분요, 고통당한 건 없었어요. 자기는 되게 맛있었다라고 되게 좀 얄밉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번엔 머리가 말하고 있어요. 웅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으려 하는 걸 내가 말렸어.
나 잘했지? 그런데 여기 이마 좀 만져봐. 뜨겁지 않니? 아까부터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좀 어지러워. 네, 머리는 이제 뜨거워지고 어지럽다고 또 하소연하고 있고요. 이번엔 배가 말합니다. 어제 웅이가 잘 때 이불을 제대로 안 덮고 잤어. 나 어젯밤에 추워서 혼났다니까? 아마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거야. 라고 배는 웅이가 이불을 안 덮어서 그렇다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눈이 말해요. 감기에 걸리면 눈도 뭔가 할 말이 생겼나 봐요. 웅이가 어제 늦게까지 장난감을 갖고 놀아서 일찍 자지도 못했어.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진 몰라. 아, 그래서 감기에 걸렸나?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이렇게 졸린 거니? 자꾸만 눈이 스르르 감겨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안 돼. 눈 감지 마. 웅이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엄마가 하는 말 들었어. 그런데 나 좀 빨간 것 같지 않니? 나도 뜨끈뜨끈 열이 나. 네, 귀도 빨갛게 열이 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다리도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웅의 몸 부분 하나하나가 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 자꾸 후들후들 떨리는데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걸까? 아니면 병원 앞이라 그런 걸까? 우와, 병원에 꼭 가야 돼? 하고 다리가 힘들어하면서 말하고요. 우리 웅이의 귀여운 엉덩이가 나왔네요. 엉덩이가 말합니다. 어우, 아야, 아파. 누가 나를 찌른 거야? 주사잖아. 어휴, 주사는 너무 싫어. 감기도 너무 싫어. 감기, 너 저리 가. 네, 하고 소리를 쳤고요. 어우, 주사 바늘 굉장하네요. 짜잔. 자, 웅이 몸에 들어온 감기가 이제 말을 합니다. 으악, 주사잖아. 주사는 너무 무서워. 이건 뭐야? 감기약이잖아. 정말 싫어. 여기서 나갈래. 하고서는 이제 주사약과 감기약 때문에 감기들이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짜잔! 웅이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감기가 좀 나은 것 같나요? 네, 감기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자, 집에 돌아온 웅이가 지금 그림 보면서 웅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마, 나 주사도 잘 맞고 약도 먹었으니까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네, 요 표정 좀 보세요. 다시 장난꾸러기 웅이로 아픈 웅이에서 장난꾸러기 웅이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웅이는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세요.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엄마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에이, 엄마의 전문 용어 있잖아요.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럴 때요. 부연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돼. 오늘은 아이스크림 절대 안 돼. 네가 뭐라고 말해도 안 된단다. 라고 아주 편안하게 그 대신 단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아이는 몇 번 더 투덜투덜 대다가 정말 안 되는구나 하고 멈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우리 감기약? 저는 이 책이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개념을 형성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아 개념도 만들어가고 자기 원칙과 신념들을 만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기 몸의 각 부분들이 말하는 이런 책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역일 수 있어요. 나의 눈, 코, 입, 귀, 배, 머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잘 청결하게 관리하고 지켜가야겠구나. 이런 개념을 형성할 때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임성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요즘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에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 네, 지금 딱 보여주기 좋은 책입니다. 네, 최정원 씨 정말 다리까지 나올 줄은. 네, 그러니까요. 진짜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되게 몸의 부위별로 이렇게 의인화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의인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의인화 그림책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 의인화라는 거가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그 책 이야기 속에 풍덩 빠지게 되고 정말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기법이라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하고 좀 더 재미있게 한번 즐기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강진아님께서 마침 책꾸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댓글에 강진아님께서 책꾸러기에서 다시 보기 해도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 책꾸러기
에서도 지금 네. 이 방송을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책 보시면 항상 이렇게 동원 책구리라고 항상 이렇게 책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여기 들어가셔서 다시 네. 보기도 하시고 또 회원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있죠. 네, 회원으로 네. 또 신청을 또 하시면은 네. 매달 또 그림책을 신청해서 또 네. 보내주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들을 때마다요, 좀 네. 억울해져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런 거 없었거든요. 책 한 권 한 권 정말 이렇게, 네. 이렇게 돈 모아서 책 사고 돈 모아서 책 사고 그랬는데, 이런 거 조금만 부지런하시면은 이런 네. 좋은 기회 얻으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잘 들어가 보시기 저희 방송에서도 바랍니다. 소개했었던 네네.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책들도 신청해서 보시면 되니까 네. 많이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다음 책으로 넘어가. 오늘 마지막 책이네요, 벌써. 네네. 네, 네. 자, 요 책도요. 자, 보세요. 제목. 왜 내가 치워야 돼? 네. 딱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 몸에 관한 청결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생활, 주변 환경에 대한 건데요. 청결은 이제 직접적인 청결은 자기 몸에 관한 청결이라고 얘기하고요. 간접적인 청결은 우리 아이의 옷, 침구, 우리 방, 주변 환경 이 모든 걸 이제 간접적인 청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우리 아이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 몸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아이한테 알려줄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이 면지부터 한번 볼게요. 진리와 글이에요. 아마 네, 여자와 남자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함께 사는 친구인지 부부인지 네, 어쨌든 남매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어쨌든 되게 즐겁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둘이 등을 탁 돌리고 서서 팔짱을 딱 끼면서 뭔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이죠.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리와 그리는 사이 좋은 친구예요.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요. 아우, 요리는 정말 재밌어. 둘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합니다. 자, 근데 요리하는 모습도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이 친구가 진리, 이 친구가 그리인데요. 진리는 어때요? 요리하는 태도가 네. 주변 환경을 좀 청결하게 잘 유지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글이 어때요? 네,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뭔가 옆에 주변은 온통 다 엎어져 있고요. 조리 도구를 쓰긴 하지만 제대로 양을 조절을 못하고, 태도도 마구 엉망이어서 주변이 정말 엉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둘은 그리가 만든 건 못 먹나 봐요. 진리가 만든 스파게티와 생선 요리를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다 먹은 다음 식탁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리는 어떡하고 있어요? 사실은 진리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나눠 먹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네, 정말 얄밉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청소는 너무너무 귀찮아. 네, 진리는 결국 혼자서 식탁을 치웠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 딱 보면서요. 지금 이 책 보시는 어머니께서는 전부 다 남편과 나를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자, 왜 나 혼자 치워야 돼? 네, 혼자서 식탁을 치면서 진리가 너무너무 화가 났죠. 진짜 화난 것 같아요. 진짜 화났죠.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네. 정말 결혼 안 해보시면 이렇게 못 느껴보시는 새로운 감정들이에요. 정말 남편이 나는 이렇게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먹자마자 남편이 쪼르르 소파로 가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으면 정말 화가 나는데 이 장면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대로는 안 되겠어. 집을 반으로 나눠. 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다음에 진리가 선택한 방식은 집을 딱 반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 방, 저쪽은 너희 방. 이제부터 넘어오지 마?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네. 그리가 빈정대면서 중얼거렸고요. 자, 그래서 딱 나누었어요. 한번 보이시죠? 진리가 거주하는 공간은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근데 그리가 거주하는 공간은 어때요? 이렇게 너저분할 수가. 네.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모습 보이는 아이들 되게 많죠?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질러 놓았던 모습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보세요. 집도 치우지 않자 엉망이 되어 갔고요. 냉장고도 점점점 더 텅텅 비어 있어요. 그쵸? 게다가 그리의 냉장고는 아주 지저분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네, 마음을 합쳤나 봐요. 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죠. 네, 신나게 장을 보고 와서 근데 이제 장을 볼 때는요. 어떻게 봤냐면요.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만 사와요. 왜냐면
그리가 치우지 않으니까 진리도 스스로 이제 요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만 사오고요.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편안해 뭐 이러고서는 네, 진리가 그리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심술이 나면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아마 어머님들도 아마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싶네요. 자, 그런데 휘탁! 예, 깡통들이 이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서 네, 쌓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진리의 머리에 콩 맞기도 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변명은 하지만 네, 진리가 잔소리해요. 자기가 버린 건 좀 너 스스로 좀 치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긴 하죠. 하지만 뭐예요? 점점점 쓰레기는 쌓여가기만 해요. 하긴 사다 먹고 치우지 않으니까 엉망이 되겠죠?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네. 사실은 이건 이제 그림책이라서 좀 많이 또 과장이 되었긴 하지만요. 우리 집에서 컵과 캔, 뭐 병, 물병 이런 것들이 한 5개만 쌓여있어도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를 본 느낌과 이걸 본 느낌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싶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고요. 빗물이 모여서 진리와 그린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짜잔! 네, 이렇게 다 휩싸여서 네, 흘러갔어요. 그리고는 집이 깨끗해졌어요. 네, 이걸 본 진리와 그리가 두 사람 다 너무 신나요. 전 근데 여기서 진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는 원래 이런 아이라서 얘는 앞뒤 생각 없이 좋아하겠구나 싶었지만 진리는 좀 청결을 잘 유지하고 싶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좀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리가 정말 많이 괴로웠구나. 앞뒤 생각 없이 이렇게 진리도 일단 좋아하는 걸 보니까 참 많이 괴로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성인들은, 엄마들은 이 일의 전후 맥락을 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쓰레기들이 결국 어디로 갔나를 잘 알겠지만, 아이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없으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아직 주변에까지 혹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생각을 이제 키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되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둘은 너무 좋았어요.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왜? 깨끗해졌으니까. 그래서 둘 다 서로 좋아하는 낚시를 하러 가는데요. 이때도 이 인물들, 주변과 인물들의 그림들을 아이들하고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림은 정말 생각 없이 신났어요. 낚시하러 가는 거. 근데 진리의 표정을 보세요. 뭔가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보이시죠? 뭔가 나무에 걸려있고 여기에도 흘려져 있고요. 그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진리의 표정이 딱 느껴지죠. 역시 진리는 뭔가 좀 생각을 할 줄 아는 아이인 것 같아요. 자, 낚시를 했는데요. 세상에. 우와, 이렇게 큰 연어를 처음 보죠. 이렇게 큰 연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낚시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깨끗해졌고요. 아주 커다란 연어도 잡았으니 모처럼 요리를 해먹기 시작합니다. 자, 집으로 돌아온 진리와 그리는 배가 엄청 고팠죠. 그리는 급한 마음에 연어에다가 소금과 후추를 마구 뿌려요. 그리는 신났어요. 막 소금 후추 막 뿌리고 있어요. 진리는 요리를 하기 위해 칼을 들고 연어 배를 갈랐어요. 네, 둘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짜잔! 우와! 폭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네, 쓰레기 폭탄이 터졌습니다. 우와, 어떠세요, 이거? 네, 그리고 이야기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들 같은데? 우와, 우리 쓰레기였잖아. 연어 뱃속에서 터져 나온 건 얼마 전 빗물에 쓸려간 바로 그 쓰레기들이었어요. 네. 결국 이게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줄 때요.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온다. 이걸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을 알려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뒷면지에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 좀 보세요. 세상에. 우리의 그리가 달라졌어요. 아주 커다란 바구니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짊어지고 열심히 치워요. 그쵸? 이렇게 무거운 것도 끙끙대고요. 재활용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왜 내가 치워야 돼? 우리 아이가 나만 깨끗한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나의 주변,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함께 사는 우리들의 공간, 여기까지 환경을 잘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8살짜리 형아가 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었나 봐요. 이걸 빌려다가 동생한테 주더래요. 연년생인 7살 동생한테. 뭐라고 줬냐면요. 이거 너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 하면서 툭 던져주더래요. 형과 동생이 방을 같이 쓰는데 어린 동생이 안 치우잖아요. 네. 그래서 형이 치우라고 하면 맨날 왜 내가 치워야 돼? 이렇게 동생이 자주 말했다고 해요. 자, 그런 동생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그 동생은요,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난 아니랬어. 난 이렇게 많이 안 버렸어. 이런 말 꼭 하거든요. 그럴 때 또 대화법이 중요한 거 아시죠? 너 이렇게 똑같이 했잖아.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 맞아. 너는 3개밖에 안 버렸어. 그치? 얘는 너무 많이 버렸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나는 좀 적게 버리려는 노력을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네, 여유롭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지연님께서 당연한 네. 걸 왜 내가 해야 돼?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왜 내가 해야 돼? 그럴 때는요, 무조건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 아이들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첫 번째, 자신이 해야 되는 걸 모르는 상태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르는 아이한테는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 몰랐구나. 우리가 같은 방에서 놀았고, 그렇게 어질러진 게 있으면 같이 치우는 게 맞아. 근데 너가 어리다고 안 해. 혹은 또 같이 치울 때는 내가 아닌 것도 서로 치워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어린아이들한테는 엄마가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너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 해주잖아? 그럼 엄마도 왜 엄마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해도 돼? 이렇게 약간 아이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그러니까 몰랐던 경우 말고 또 한 가지 경우는요.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알아요.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건요. 지금 뭔가 하기 싫구나. 네가 해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건 뭔가 속상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본데 그게 뭔지 엄마한테 먼저 말해줄래 해서 뭔가 불평이 생긴 그 마음,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땐 그 마음을 해소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만스러운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읽어주시고 그런 다음이면 굉장히 아이랑 즐겁게 같이 치울 수 있는 그런 아이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님께서 아이들에게 치우자 시키는 것보다 이 책을 읽어두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그런 책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청결에 대한 이야기하였거나 이렇게 주변 자기가 장난감 치우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요, 상상놀이를 해요. 그쵸? 뭐, 여자애들은 공주님이 되었다가, 뭐, 예쁜 마녀가 되었다가, 온갖 상상놀이를 하는데, 놀이가 끝나고 엄마는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놀이 다 놀았으니까 치워! 이래버리면, 놀이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왔는데 너무 널브러진 모습만 보면, 너무 힘든 느낌밖에 안 들잖아요. 이럴 때, 자, 예쁜 마녀님 손으로 마법을 좀 부려주세요. 이런, 상상 기법으로 마법의 손으로 장난감을 한번 치워봐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 걸 치우는 걸 즐겁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상상 기법을 가지고 아이들의 환경을 정리하는 그런 걸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거의 또 마무리를 할 시간 다 됐는데.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나왔던 책들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아이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내 친구들과 함께 노는 혹은 우리 집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공간까지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싶으실 때는 이 책, 네, 왜 내가 치워야 돼? 이 책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네, 감기책이에요. 감기에 걸린 웅이가, 웅이에게
그쵸. 왜 감기에 걸리게 됐는지, 그리고 감기에 걸려서 얼마나 힘든지 몸의 각 부분들이 마치 웅이 있게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 몸에 대한 개념을 훨씬 더 잘 형성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도움되는 책이라서요. 재밌게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콧구멍을 후비면. 특히 이 책에는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깨끗이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 플러스 코딱지를 후볐을 때, 콧구멍을 후볐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귓볼을 만지면 안심이 되는 이런 이야기까지 아이 마음까지 읽어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짚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배워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잘닦아 공주와 이 안닦아 왕자. 근데요, 여자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요, 한번 제목 바꾸어 이야기 만들기를 해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이 잘닦아 왕자와 이 안닦아 공주님. 사실은 공주님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고 멋진 모습만 상상하잖아요. 하지만 지저분한 공주도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럴 때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멋진 왕자님이 나타났는데 이 안 닦은 공주님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바꿔서 얘기해봐도 또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피디님이 제일 좋다고 하셨던 우리의 개구쟁이 해리. 60년 동안이나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읽어졌다라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굉장히 그만큼 잘 와닿았고, 아이 마음들도 훨씬 더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해리 시리즈는 또 좀 더 있어요. 잘 찾아서요. 해리가 또 있단다라고 해서 해리 관련 책들을 또 찾아보시면, 행복한 그림책 읽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네, 다음 주에 얘기할 인성 덕목은요, 정직이에요. 정직함. 아이들이 한 4살, 5살 넘어가면서 슬슬 거짓말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을 때 엄마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마치 내가 경찰이 된 듯 혹은 판사가 된 듯 재판관이 된 듯이 애들한테 막 추궁하고 물증만 갖고 물증이 아니고 심증만 갖고 아이들을 추궁하다가 오히려 더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정직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거짓말을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잘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 좀 시간이 텀이 좀 있어요. 네,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 내년 벌써 2018년이군요. 2018년 1월 10일에 만날 예정입니다. 네, 2018년 1월 10일 수요일에 방송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뉴 이어를 다 얘기하고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또 이렇게 꿈과 목표를 잘 세우시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